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반브라 목독방입니다. 수도권 사전 청약 단지들 일정이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급기야 사전 청약에서 가장 결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본청약 일정도 뒤로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청약 일정이 뒤로 밀리다 보니 입주 시기도 자연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체로 1, 2년 정도 지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샘플을 보면 인천 계양이 26년 상반기, 남양주 왕숙 2지구 26년 하반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27년 상반기, 그리고 부천 대전과 고양 창릉이 27년 하반기로 뒤로 밀리게 됐고요. 이미 사전 청약을 진행해서 분양이 된 가구 수만 해도 상당한데 이렇게 입주 일정이 계속 뒤로 밀리게 되면 당초 사전 청약을 통해서 주거 안정성을 보완하려 했던 목적이 무색해지게 되죠. 이렇게 본청약 일정과 함께 입주 예정일이 뒤로 밀리는 이유는 바로 토지 보상 문제 때문입니다. 일단 부지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지부진 교착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면 사업이 1mm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죠. 이 와중에 그래도 양호한 토지 보상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곳은 인천 계양, 여기는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된 상태, 그리고 하남 교산이 95% 정도 완료가 됐고요. 남양주 왕숙과 부천 대장은 70% 이상 토지 보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다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들은 지역 주민과 보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토지 수용 보상 금액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게 되면 입지가 비교적 좋은 곳은 한치의 양보가 있을 수 없겠죠. 대표적인 곳이 바로 고양 창릉입니다. 여기는 토지 보상이 30%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만큼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과감한 수용 보상 금액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입주 일자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양 창릉은 한 번쯤 고려해 보셔야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은 비교적 양호한 토지 보상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문화재 발굴이라는 악재를 만나지만 않는다면 다소 늦은 일정이라도 어느 정도 입주 타임 테이블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을 하실 때도 항상 토지 보상 비율을 체크해 보시고 조심조심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사전 청약 단지 중에 대규모 공공 택지지구로 토지 보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택지지구 안전한 편이고요. 대표적인 예로 검단 신도시입니다. 최근에 AA21블럭이 본청약을 마쳤는데요. 여기도 입주 예정일이 뒤로 밀렸죠. 당초 2024년 12월이었는데 2025년 6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대략 6개월 정도 연기가 됐고요.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양호한 편이죠. 어제 모든 청약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기존 사전 청약 당첨자 320세대가 본청약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전체 811세대 중에 491세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됐죠. 그래서 일반 분양물이 당초 62세대에 불과했는데 382세대로 대거 늘어나게 됐습니다. 단지 A21블럭 입주 예정일이 연기가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 아니고요. 일단 최근에 집값 하락세가 장기화되다 보니 검단 쪽도 많이들 불안해하는 듯 보입니다. 인천 쪽 집값이 많이 빠지고는 있죠. 검단도 물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최초 분양가 파이가 그리 크지 않아서 마이너스 P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후 반등 시점에서도 발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서 검단에서 꼭 피해야 하는 블랙리스트 단지는 아니란 얘기죠. 역으로 이렇게 많은 세대수가 계약을 포기했지만 동시에 많은 세대수가 본청약에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전체 382세대 모집에 2211세대가 몰렸습니다. 대략 5.7대1의 경쟁률을 보였네요. 74 타입보다 84 타입이 확실한 강세를 보였죠. 그만큼 84 타입 잠재성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 것 같고요. A21블럭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본청약 포기냐 아니면 본청약 도전이냐 라는 판도를 가른 것 같고요. 다만 이 결정이 향후 몇 년 안에 확실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를 잡으신 분들의 승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향후 반등 시점에선 저렴하게 들어가서 경쟁력 있게 나올 수 있는 단지가 될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여기에 도전하신 분들은 꼭 당첨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요즘 본청약 연기, 입주 예정일 지체 등등 여러 변수들로 인해서 확실히 동요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입지가 좋은 곳으로 진입해 성공하신 분들은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잘 묵혀둘 수 있다면 반드시 좋은 경쟁력으로 보온할 수 있는 단지가 될 수 있으니 정말 종신보험이라 생각하시고 묻어둘 수 있는 여유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민간 사전 청약이 아니라면 청약은 본 청약 전까지는 무한대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고요. 이렇게 공공분양은 약간의 유도리가 있는 게 지금의 팍팍한 고금리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틈새가 될 수 있죠. 최근에 수서 역세권 행복주택도 강남에서 분양했던 공공임대주택 형식이죠. 761명 모집에 32,637명이 접수를 마쳤습니다. 경쟁률만 42대 1. 이 수치만 봐도 지금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가면서 집을 사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심리가 숫자에 쫙 깔려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역으로 민간 분양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바로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들인데요. 평촌, 두산 위브 더 프라임, 일타 건설사에서 시공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자릿수 경쟁률로 끝났죠. 그리고 당첨 가점은 10점대도 나왔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겁없는 분양가 84제곱이 8억 8천 선이었습니다. 아마 이후 미계약이 발생할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이편한 세상 북평역 센트럴파크 당초 분양가가 살짝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었죠. 한 자릿수 경쟁률 10점대 당첨 가점 빼박 미계약이 대거 발생했습니다. 무려 115세대가 무순위 집중으로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분양했던 인덕원자이 SK뷰 74제곱이 무려 8억 8천 선. 현재 부동산 분위기를 무시해버린 당찬 분양가였죠. 여기서 경쟁률이 대부분 한 자릿수. 아마 당첨 가점도 10점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계약분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아주 높죠. 아무리 입지가 그럴듯하고 일타건설사에서 시공을 맡았어도 아닌 건 아니다. 지금 사전청약 공공분양단지도 3억에 나와도 대거 이탈자가 발생하는 시국에 민간 분양이 이렇게 분양가 칼춤을 추다간 그냥 스스로를 벨 수도 있는 위험이 다분히 있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사전청약은 그래도 계약을 포기해도 다시 부활하는데 1년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죠. 그러나 민간 분양 아파트는 계약서를 찢으면 이건 거의 청약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재당첨 제한 페널티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 사전 청약 포기는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셔야 됩니다. 아닌 것 같아도 끝까지 고민하셔야 되죠. 반면에 민간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추이를 보고 과감해질 필요가 있고요. 아닌 건 그냥 걸러야죠. 이 둘 사이에 현명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부동산 하락장이라도 입지가 비교적 좋은 사전청약 단지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곳입니다. 섣불리 청약 자체나 혹은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불리해질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고요. 대신 분양가가 애매한 민간 분양단지는 과감하게 건너뛰는 것도 앞으로 더 좋은 내 집을 만나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둘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